아까 이제 이준석을 이렇게 해서, 이준석을 엮어가면서 이제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보라는 거지. 명태균 보면서 이준석을 같이 보면서 김건희는 잊어달라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준석이 더 바보는 아니잖아. 지금 저쪽에서 수술하려고 소연이까지 용병으로 투입한 걸 알았는데, 준석이 입장에서도 이대로 나만은 못 죽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걸 단순하게 특검에 찬성하는 걸로만으로는 얘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에 관련된 걸 추가로 까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범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처음에 뉴스토마토에 이러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 이게 김영선이 그 지역구 옮기는 데 있어서 김건희의 영향력이 있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명태균이 사실은 창원공단 관련해갖고 뭐 비리가 있으니까 그와 대한 것들을 파봐라라고 꾸준하게 뉴스토마토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한 인물이 이준석이었어요. 근데 그 이준석이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그 대선 때나 이럴 때 여론조사 룰 한 거하고 자기가 명태균한테 무료로 여론조사 관련된 데이터 받아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건드리긴 건드리되 김영선하고 공천 개입 김건희까지만 하고 창원공단 나는 빼줘라 라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뭐 맘대로 됩니까? 이미 서로가 공범이고 한 짓거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엮인 거라서 역으로 김건희한테 이제 역공을 쳐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김소연이 나와서 너 성추행 그것도 너 명태균 통해갖고 윤석열한테 청탁했지? 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아마도 그와 관련된 조만간의 녹취나 어떤 카톡은 김건희 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살기 위해서는 김건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다 내지는 윤석열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를 꺼내놓고 같이 죽을래 말래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대선 기간 동안에 60번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맥주집 회동이나 안에 긁고 들어갔다가 뭐 빨간 후드 같이 입고 부산에서 사진 찍었던 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둘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반목하는 관계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윤석열과 이준석이 가까웠었고 심지어 김건희하고도 개인적인 만남 내지는 연락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들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어요. 왜 한 번도 김건희를 욕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명태균의 영향력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명태균하고 이준석하고 친하고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친한데 건희가 준석이하고 뭐 할 얘기가 있어. 또는 준석이도 건희하고 뭐 할 얘기가 있어. 이때 나 이런 얘기 좀 김건희한테 전해주세요. 준석이한테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바로 건희가 전화했을 거예요. 준석이한테. 이게 사람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당자한테 그쪽 일 잘 처리하십시오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해놓고 못 믿어서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 전화기 돌리는 애가 김건희 스타일이에요.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해요. 아까 얘기한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라고 확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과 관련해서 명태균이 꼭 아니더라도 김영선이 아니더라도 지방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 공천이 있는 부분 안에서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준석이는 이걸 빌미로 갖고 협박을 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폭로가 나와야 돼요. 문제는 이준석은 이걸 꺼내놓는 순간 그동안 국짐에서 쌓아왔던 어떤 보수의 젊은 아이콘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전 당대표로 쫓겨난 불쌍한 사람 나중에라도 보수를 이끌어갈 어떤 이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배신자이고 하수인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최소한 구속은 면할 수 있겠죠.
근데 구속을 면하면 뭐하나? 정치적으로 모든 자산이 없어지게 되는데 얘 역시도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는. 아휴. 결국은 명태균은 자기 걸린 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구속이라든지 이런 게 걸린 게 있는데 이준석은 사실은 이걸 딱 개발하고 다 던져버리면 정치인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난만 감수하면 돼요. 근데 구속은 안 당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이준석 성상납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떠들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성상납건 끝나지 않은, 그건 경찰에서 끝난 거예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걸 갖다가 덮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준석이가 그다음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걸 경찰이 무마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검찰이 다시 인지수사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뭐 선거가 되겠죠. 조용히 너도 이번 기회에 짜부라져라. 안 그러면 너 정치 생명 끝낸다라고 하는데 명태균은 자기 생각에 가봤자 뭐 나는 정치자금법이니까 길어봐야 뭐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이준석은 여기서 만일에 쟤들이 하는 대로 해갖고 성추행 관련해서 청탁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명태균의 문자를 받아갖고 김영선 공천을 자기가 해줬다는 식으로 뒤집어 써버리면 정치 생명이 끝나. 여기서 이준석의 폐기가 결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좀 좁히고 제3자 추천도 허용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부분 빼고 지금 뭐 제3자 추천법 한동훈이 얘기했던 것까지 집어넣어갖고 자 이래도 안 받을래라고 던지고 있어요. 관련한 민주당의 내일 모레 나올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 3차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만 확 줄여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빼고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특검 추천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이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특검을 통해 가지고 얼마를 알아낼 수 있냐 없냐의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검에서 제대로 안 되면 상설특검을 또 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걸 받아서 특검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가느냐. 이게 이제 최우선 과제인 거거든요. 김건희를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최순실을 구속을 시켰다고 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던 건 아니었어. 결국은 둘이 어떤 관계인 거냐. 경제 공동체냐. 아니면 그와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말 뇌물 준 거를 경제공정죄로 윤석열이 묶은 거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 연설문 수정한 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으로 묶어갖고 억지로 탄핵을 시킨 거거든. 그 논리에 비하면 지금 김건희가 하고 있는 공천 개입이라든지 인사 개입 같은 것 중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탄핵이 안 될라야 안 될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이것도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개헌을 통해 갖고 임기 단축을 해서 내년에 끝내버리자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걸 올려서 14일 날 올리면 거부권을 받았을 때 이달 말쯤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다시 여기에 대한 재부의를 올릴 때 그때 얼마나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이게 25일 전에 저는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15일 날하고 25일 날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1심 재판들. 그 중간에 이제 그 김혜경 씨 관련된 선고도 있는 걸로 3건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대표 건이겠죠.
이재명 대표 관련한 위증교사가 25일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얘네들한테 일단 결정타를 먼저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과연 일정을 민주당이 어떻게 조절할지 그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도 무조건 찬성표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그 비밀투표의 특성상 어떻게든 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